없으신 분들은 2층에 택시를 줍니다. 2층 최고입니다. 올라가신 분들 2층으로 올라가세요. 자리 지금부터는 뒤로 찾아다니지 말고 2층에 올라가게 있어요. 종이를 어디 가서 구요? 이거 다 쓴 거는 어디다 제출? 네, 2층으로 올라가세요. 그 입구에 서 계세요. 여기 성전 올라와가지고 서 계시요. 아, 보여요, 보여. 거기, 요 안쪽 쪽에. 나중에 연락 줘. 네. 마이크 들리나요? 마이크 들리죠? 한번 해보세요. 들리나요? 들려요. 뒤에 들리나요? 잘 안 들리죠? 너 여기 남동구 맞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뒤에 들리나요? 여기가 입구이고요? 들려요? 됐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 자리 없으신 분들 2층으로 올라가세요. 막 난리다, 난리야. 잠시만요. 아까 총이 아까 없애냈어요. 아까 다 거두시면 가져가세요. 계좌번호는 적고 그만 여기서 다른 거 적어주세요. 이름, 주소, 계좌번호 적고 끝냅니다. 네. 근데 알고 싶다고 많이 주셨어? 아니 저기 저 아니 그래서 오늘 계좌 남동 계좌 이거 풀이야 되는데 내가 그러다 누구한테 여기까지 와야 돼. 투표수명은 안 써도 되는데 다 투표수명을 써. 그거는 거기 여기서 정해줘서 거기서 저기 하는 거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이것만 좀 그래서 자체 조금 전에 정보 어디를 끊어놨어요? 어떤 저기 뭐야 저기 하얀 옷 저기 하얀 옷 저기 흰머리 부정선거 방지하겠다고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언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리가 없으신 분은 저분들처럼 2층으로 올라가 주세요. 2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용지를 써서 내야죠. 용지 뭐 하는 거야? 용지 써서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오시신 분들은 자리 없으면 2층으로 올라가 주세요. 이 앞에 2층입니다.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광고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기 무슨 구죠? 4명 무슨 구요? 선거관계가 무슨 구죠? 4분이 같이 오셨죠? 초장은 누구예요? 감시단 여기 왔는데요. 이렇게 앉아주시는 분들을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얘기 잘 비치죠? 이분하고 너는 아는 분이에요. 여기는 누구예요? 조정 세워주세요. 넷 중에 하나 세워주세요.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그 자리에 앉은 사람에서 남동구 연수구 옆으로 해서
4명씩 묶어서 받아주세요. 괜찮죠? 너무 쉽다. 따라서 봅시다. 너무 쉽다. 네네. 부정선거 반대하겠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죄송합니다. 한국 아니라 제가 카톡을 하면 200명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저하고 접수 안 하고 무조건 오신 분들이 많아요. 소개해가지고. 그럼 뭘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진행을 매끄럽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됐을 거예요.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정말 많이들 오셨죠. 제가 여기 오늘 촬영을 오려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감동받았어요. 마이크 소리를 못 들어서 여기 앉으려고. 우리가 부정선거 투쟁할 때 늘 소수의 인원으로 투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천 남동구 지역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걸 보고 아, 대한민국 지킬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이크 테스트. 지금 이 소리가 더 잘 들리나요? 아, 감사합니다. 최고. 뒤에 앉은 분들 이따 상품 뽑기에서 뽑아갈 것 같아요. 느낌이. 대답을 잘해. 자, 2층에 앉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은 2층으로 빨리 올라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하나 말고 많이 써봐야 소용없어요. 한 장만. 여기 있어요. 여기 유튜브 이름을 뭐라고 썼지? 자, 이제 거의 끝나가고요. 우리 3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2층은 자리가 아직 좀 비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와서. 이런 적이 잠깐만요. 없었거든요. 부정선거 투쟁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일 줄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오시는 분들은 2층으로 올라가 주세요. 지금 말하면 되죠. 선생님, 불꽃 감시단 파일 열면 불꽃 감시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10분. 2월 10일.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이거 없는 분들 하자. 네, 버팀님이 얼마나 애국하시는 마음이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남동 나오는 분들 나와서 이렇게 딱 보면 만수경이 50m 되니까 저기야 되니까 400명이 넘어 보여요.
날씨가 많이 변덕스러워요, 그죠? 날씨가 한 며칠 좀 따뜻한 느낌이 들었는데 또 갑자기 어제랑 그제랑 많이 추웠어요. 방에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스러워요. 서울에서도 해방대 집회하면은 이렇게 안 모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안타까웠던 게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열성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부정선거 투쟁할 때도 보면은 서울 사람들은 별로 안 모이고 지방에서 강주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이렇게 자, 올라와서 이제 몇백 명 채우는 거예요. 시작을 할 준비가 됐으면 뒤에 문을 인천에 닫아주시죠. 와서 이렇게 애국자들이 많다는 네. 거를 2층으로 맨 뒤에 계신 분, 네, 안내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한 2층으로 올려보내주세요. 문을 닫고 거기서 2층으로 올려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정규 위원장님,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려보내주세요. 2층. 그러면 다 앉은 걸로. 알고 1분 뒤에 시작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분은 문을 닫아주시고 2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을 크로스 해주세요. 닫아주세요. 문을 누구 하나씩 세우세요. 그래서 문을 닫게. 그게 낫잖아요. 자리 가세요. 자리로. 자리로 가세요. 자리로 가세요. 자, 이 친구들이 제일 모범이에요 지금. 이 친구들 가만히 앉아 계세요.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제 광고를 들으셔야 돼요 한번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번 광고입니다. 지금 갖고 나와도 받지 말아주세요. 앞좌석 들어가 주세요. 안 받습니다. 그따 내려놓으세요 그냥. 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두 분에게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네, 그때 놓고 들어가 주세요.
뒤에 문 닫아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한 명이라도 다니시면 안 됩니다. 안내한 사람들 다 앉아주셔야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감사합니다. 세 분 안 앉아주셨어요. 네 분 자리에 앉아야 시작합니다. 문 닫아주세요. 2층으로 올려주세요. 분위기를 좀 깰 겸 옆 사람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 당신은 애국자입니다. 시작. 핸드폰을 마지막 방금 전에 꺼주세요. 핸드폰 울리는 분은 이제 2층으로 갑니다. 괜찮겠죠? 여기 대중들이 지금 다 호응을 해주시고 있어요. 핸드폰 다 꺼주세요. 다 소리 줄였죠? 지금부터 40총선 참관인 교육, 불꽃 감시단 참관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국기에 대한 경례시인데 태극기를 못 걸었어요.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념 대부분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마음속에 그리고 미안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국기에 대한 경례!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1절만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공감한 피를 흘리고 모든 것을 내어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저는 40총선 불꽃감시단 인천 지부를 맡고 있는 공동위원장 정진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많이 박수를 쳐주니까 제가 좀 몸들 바가 없어요. 이 시간에는 인천, 아니 대한민국에서 존경할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애국자 중에 애국자이십니다.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 이 교회에 창립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이 교회에서 이런 애국자가 나오셨어요. 우리 성준경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격려사 및 또 애국 열심히 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해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성준경 목사님한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준경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정 대표님이 200명 오신다고 해서 저 아래층이 250석이에요. 그래서 아래층에서 모이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볼 때 우리가 지금 여기 1500석인데 지금 한 600~700명 오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의 발로가 여기 오늘 이렇게 이 자리가 마련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바로 행복하게 살려면은 공정선거, 공명선거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4.15 총선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당일 투표에서는 120대 123으로 미통당이 한석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 63대 36으로 204대 45 이래가지고 57명의 가짜 국회의원이 나온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사진 다 찍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가짜 국회의원이니까 자격증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걸 6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3년 돼도 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3년 6개월 지내서 그걸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들이 부정선거하는 거를 장려하고 있고 동조하고 있고 공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사들을 걸어서 제가 또 고소를 했는데 다 기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만 선거를 잘해도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정선거를 막아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방대를 마련하고 이 부방대 이 3구 대선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3구 대선에서 11%, 12%로 걔들이 조작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가 나왔느냐? 지금 부방대에서 막고 막 사람 체크로 오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게 깨져가지고 0.73으로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1%로 이기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시민이가 무슨 얘기를 했는 거면 이번에 1%로 이긴다. 그 먼저 4.15 총선 때는 180석 된다고 180석이 됐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1%로 이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진 이유가 뭐냐? 이 부방대 때문에 부방대가 그 사람 체크하고 다 들어가는 거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정선거를 막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재명이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대통령 되면 미군 철수시키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게 공산화 되는 겁니다.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방대 역할이 이제 컸는데 이번에도 이 부방대에서 이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는 거고 제가 대통령한테 지금
탄원서를 지금 썼는데 내일 제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 막아야 그래야 대한민국이 설 수 있기 때문에 개표하고 그 자리에서 수개표를 해라. 프랑스, 독일, 대만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개표를 했습니다. 그 창고로 들어가면 통과한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 자리에서 다 수개표를 안 하면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탄원서 써서 내일 제출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개표하라고. 예,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부정선거를 막아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성 목사님께서 경찰서 가신다고 또 인천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 공부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혼자 가십니까? 그러니까 혼자 가신대요. 그래서 염려가 돼가지고 이제 동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지 마라. 아직은 건강해. 어느 도움도 안 받고 실례지만 그 고소권을 몇 건 하셨죠? 목사님? 문재인 대통령 3번이나 했습니다. 전 정권 문제가 있는 걸 문제, 사람은 안 부른다죠. 어느 당이나 뭐 누구 치우침 없어요.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어느 당도 아니고 4.15 총선 똑바로 하는 거 감시하러 왔다.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절대 여기서 무슨 당 막 비하하는 소리는 금해주시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네. 제가 알기로는 숫자를 셀 수 없이 계속 불이한 것에서 고소하고 고발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대한민국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박수 한번. 다음은 제가 여러분이 다 보니까는 애국자시고 눈빛을 보니까 지금 모든 결의가 있으세요. 몇 분만 소개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우리 김정규 우리 불꽃감시단 남동구 위원장님이십니다. 잠깐만 나와주세요. 박수는 이따 치겠습니다. 거기 서 계세요. 네. 여기 앞에 서세요. 올라오시는 게 낫겠어요. 키가 크셔가지고 올라오나 마나. 네. 박성숙 우리 연수부 위원장님. 네, 나와주세요. 강영구 위원장님. 강영구. 제가 보기에 저 아래 계실 겁니다. 네, 좀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수도 없이 많지만 반선자, 네. 어떻게 이렇게 세 분 딱 정확하게, 네, 강영구 여사님. 이쪽, 네. 우리 김정규 위원장님은 최전방 전투에서 또 청와대까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들어가셨다가 그 나중에 들읍시다. 시간상 관계상 어떻게 기적적으로 또 나오신 분이에요. 참 대단합니다. 얘기 들으면 너무 꿈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강영구 여사님은 모자 좀 벗어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번에 우리 부정선거 삭발식 하는 거 아세요? KBS 보셨죠? 그때 저하고 인천에서 5분이 가서 여성 대표로 혼자 가서 삭발식 하신 분입니다. 그냥 삭발식 하신 게 아니라 제가 12시쯤 자려고 그러면 전화가 와요. 12시에. 지금 잘 시간입니까? 이래요. 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새벽 6시면 또 전화해요.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목숨 걸고 뛰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 그 옆에 계신 우리 박성숙 연수부 위원장님은 제가 이제 다양하지요. 이분은 3구 대선 6.1 지방선거 현장에서 뛰신 분이에요. 여기도 많이 계시지만 대표로. 그때 앞에서 아침 몇 시에 나오는지 알아요? 5시나 4시 반에 나와서 밖에서 체크를 했어요. 밖에 이청자. 그거 보통 못합니다. 며칠 3일간 계속
쓰러질 정도로 이겨내신 분입니다. 미안합니다. 저번에 몸이 아프셔서 어디 뭐 수술하셨다는데 제가 귀한 거 선물 가져왔습니다. 여기 반선자 또 목사님이세요. 사실 우리 애국단체는 여러 가지 있어요. 부정선거 부방대라고 그래요.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인데 그냥 부방대 줄였어요. 부방대 말고 애국단체가 많이 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윤석열 지킨다고 뭐 삼각지에 써 있고, 매주 토요일이면 광화문은 사수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뭐 광화문 집회 막 그런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딱 잘라버리세요. 이 사람들, 우리 반선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지켜진 겁니다. 거기 광화문 안 지켰으면 지금 다 점령하고요. 맞아요, 맞아. 죄송합니다. 목소리 낮출게요.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나라는 조금 뒤에 분명히 정권이 이상해지거나 부정선거라서 반드시 사회주의가 된다, 이런 걸 확신하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이 있고요. 아, 괜찮아요. 다 힘들고. 두 번째는 잘 스스로 괜찮아요. 잘 오셨어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쪽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혼돈이와 따라서 합시다. 얘기 듣지 말고 팩트로 행동해라. 유튜브만 2주만 자세히 봐도 알 수 있다. 알 수 있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버리버리 하신 분은 죄송해요. 한 달 하세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팩트가 올라가요. 팩트. 우리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팩트 가지고 싸워요. 맞죠? 네. 그런 광화문을 지키는 분이 없었으면 벌써 무슨 불 집회해가지고 난리가 났겠죠? 네. 이런 분들 때문에 나라가 존재합니다. 제 막내 동생이 좀 석학입니다. 판교에서 벤처 기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알죠? 얘는 뉴스를 우리나라 뉴스 안 봐요. CNN이고 외국 돌아가는 뉴스를 다 봐요. 공부를 잘하니까. 형, 왜 그래? 왜? 무슨 당 욕하지 마. 왜? 우리는 북한하고 중국에 넘어가. 벌써 7, 8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만보다 우리나라를 우습게 여긴답니다. 대만 접수하는 것보다 한국 접수하는 게 더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이, 막내 동생이. 저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켜줄 겁니다. 맞죠? 이 네 종류의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박수 치면 스스로에게 치는 거야. 힘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시간이 좀 지연됐는데 그래도 말씀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이 답답한 사람이 있으니까. 분명히 제가 참석자 명단을 주세요. 몇 명 참석합니다. 아무리 많아야 250명으로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그냥 딸려온 자석에 딸려오듯이 막 딸려온 분들이 많아요. 그걸 줄줄이 뭐라 그래요? 따라서 이럽시다. 줄줄이 애국자. 아, 사탕이 애국자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혹시나 마음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 우리 같이 넘어갑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지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선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뭐라고요? 선거입니다. 이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부방대가 노력하고 있고 다른 단체들 노력하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총 우리나라 그 사무총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불철주야, 좀 있으면 또 지방으로 내려가요. 뛰고 계신 박용선 우리 사무총장님 강의해 주시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윤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 분들입니다. 왜 기적이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애국하자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 정도 숫자 갖다 만들어본 적이 대한민국 역사상 없습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에서 선거 한번 바로잡아보자고 부정선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모이신 분의 이 정도 숫자가 모인 거 대한민국에서 처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갖다 만들어낸 기적의 산 증인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죠? 자유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주권을 발현하는 방법은 선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치면은 선거가 누구의 조작, 개입 또는 부정도 없이 국민들의 뜻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공명하게 대변이 되어야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국민들이 원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이 암흑 세력에서 뽑혀갖고 국회에 들어가고 행정부에 들어가고 다른 곳에 들어간다 치면 그건 정말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20년을 보다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위 공명선거를 위한 국민 캠페인.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하기는 불꽃 감시단 캠페인. 이것으로서 전 국민이 정부에서 일어나는데 거기에 선두주자가 바로 인천이고 인천의 선두주자가 오늘 이 만수교회에 모이신 여러분들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부정선거라고 한 단어는 최소한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정선거. 그럼 우리가 부정선거 같은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방식 얘기하는데 결국 핵심이 뭐냐면은 핵심은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진 투표한 표를 갖다가 그 투표지를 바꿔치는 거예요. 가짜 투표지 만들어서 바꿔칩니다. 그래갖고 그 바꿔친 투표지를 개폐해갖고 탐락을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 결국 부정선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핵심은 위조 투표지를 만들고 위조 투표지를 갖다가 진짜 투표지를 바꿔쳐서 당락을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 결국 핵심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이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다 동원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6년 동안 부정선거가 진행된 것 갖다가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이번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막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갖고 여기에 모이신 우리 애국자 동지님들과 그 정보를 공유해갖고 이번에 한번 나라를 살려보자,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좋은 거는 그렇게 애국심이 발현돼서 자발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그 고생하신 저희 참관인 비를 갖다 또 준대요. 그래서 그건 또 더 좋은 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요번에 이거 화면 좀 띄워줄 수 있나요? 화면 좀 띄워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페이지. 여기 원래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메인 시스템이 고장나갖고 걸 갖다 수리를 보냈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이 시스템 갖고 하냐고 약간 서투른 면이 있습니다. 그거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화면이 뜨는 동안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6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모든 공직선거는 부정 조작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몰랐는데 불구하고 저희들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분석해보니 지난 6년 동안 대한민국에 있었던 모든 선거는 부정과 조작이 서울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데 모인 적이 부정과 없거든요. 조작의 수법이 근데 이렇게 계속
날마다 이렇게 많은 진보하고 분들이 진화하고 모인 것을 발전하고 변신의 변신을 거듭해 왔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그래서 감격을 저희들 이번 했습니다. 4월 10일 20대 총선에서는 6년 전, 4년 전 또는 2년 전의 방식이 아닌 최신 방식으로서 부정선거가 또는 조작선거가 진행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번엔 우리가 참관을 하자라고 하는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두 가지 큰 특징을 갖다 저희들이 이제 잡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이전 총선은 20년도에 있었습니다. 20년도에 4년 전에 있었어요. 4년 전에는 전국에 253개 지역구가 있는데 253개 지역구에서 전체가 다 부정 조작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253개 전체에서. 그런데 이번 2024년도 20대 총선에서는 그렇게 무리하게 전체를 갖다가 개입하거나 전체를 조작하지는 않고 주로 경합지역에서 사람들이 잘 눈치 못 채게 부정을 하거나 조작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합지역이 어디냐? 수도권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이 경합지역이고 그다음 지방에서는 충청권이 경합지역이고 그다음 부산의 일부분이 경합지역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아무리 부정이나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당락이 바뀌질 않아요.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표가. 그래도 그런 데는 이제 아예 조작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도권, 충청권 그리고 부산 일부에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4년 전에는 정말 뻔뻔스럽게 부정과 조작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투표함이 개표소에 들어오기 전에 별의별 짓을 다 했고 개표소에 들어와서도 별의별 짓을 다 했고 개표가 끝난 다음에도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부정을 저질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253개 지역선거에서 127개 지역선거에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었습니다. 127군데에서 소위 거의 과반이 되는 지역에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었는데 그것조차도 대한민국 역사상 기록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더욱더 가관인 것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저희 김명수 대법원장이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이 127건이 제대로 변변히 재판 한번 못 받아보고 다 기각이 됐습니다. 사실 김명수라고 하는 작자는 이름만 대법원장이지 그 사람이 헌법을 갖다가 가장 파괴한 장본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헌법에 보면 여러 가지 국민의 권리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근데 그게 다른 말로 뭐냐면은 모든 국민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누가 권력자가 임의로 판단해갖고 너 벌 받아, 너 징역 5년, 너 벌금 1,000만 원, 2,000만 원, 5억 이거 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4년 전에 제기했던 127개 선거 무효 소송은 한 번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하고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4년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그렇게 대한민국의 법치가 파괴됐는데 가장 중요한 파괴가 국민의 주권이 파괴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막아보고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모이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아직도 안 나오고 있네요. 이게 안 나오나요? 나왔다 하나요? 이거 화면을 좀 고정시켜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 4.10 총선을 갖다 감시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세웠는데 전략을 갖다 4단계를 세웠어요. 4단계 세웠는데 이 복잡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만들어요. 4단계. 첫 번째는 정보 수집, 두 번째는 분석, 세 번째는 적용, 네 번째는 실행입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 분석, 적용, 실행 이렇게 4단계에서 했는데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사전투표를 참관하거나 아니면 당일 투표를 참관하실 분들이 거의 99%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요한 내용은 정보 수집에 한정이 됩니다. 정보 수집. 소위
투표장에서 참관하는 행위는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정보 수집 단계만 제대로 들으시고 가시면은 오늘 들으실 내용은 99%다 듣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단계는 이렇게 4단계로 복잡하지만 첫 단계만 알고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첫 단계. 그러면은 이런 작전을 수집하기 전에 작전을 갖다 수행하기 전에 그리고 정보 수집을 갖다가 수행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예로부터 이제 내려오는 말인데 아무리 많은 병사가 모여도 그 병사가 조직이 되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 병사 보고 오합지졸이라고 합니다. 그런 병사한테 오합지졸이라고 그러고 우스에서 이러는 당나라 군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전국에서 253개 지역을 갖다가 다 참관하고 감시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8만 명, 많게는 10만 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국민들이 제대로 조직이 편제가 안 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오합지졸 또는 당나라 군대가 되는 겁니다. 10만 명이 모여도 100명만도 못한 그런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을 제대로 받고 조직이 잘된 그런 우리가 군대를 갖다가 연상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조직을 갖다 치면은 10,000명 모여도 10만 명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조직을 편제하는데 조직은 전장터 기준으로 조직을 편제합니다. 이번에 선거 무슨 선거인가요? 국회의원 선거 뽑은 선거잖아요.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거는 253개 지역구에서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개 지역구에서 개별적으로 전투를 벌여갖고 한 사람 한 사람 당락을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짜는 건 지역구 단위로 조직을 짭니다. 지역구 단위 조직을 짜고 그 다음 투표소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당일 투표소하고 사전 투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전 투표소입니다. 왜 사전 투표소를 갖다 중요하게 여기냐 보면은 지난 6년 동안 모든 부정 조작 선거 갖다 분석을 해보니 당일 선거를 갖고 장난질을 칠 확률은 5%도 안 되더라. 그런데 사전 투표 갖고 장난치는 것이 거의 100%고 사전 투표한 투표지 중에서 몇 퍼센트를 바꿔치냐? 많게는 30-40%를 바꿔치고 적게는 10%, 20%를 바꿔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일 투표가 아니라 사전 투표에 우리가 집중해서 참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투표소를 갖다 참관하게 될 텐데 사전 투표소는 보통 행정동마다 한 개씩 있습니다. 행정동마다 한 개씩 있습니다. 여기 만수교회가 위치한 동이 무슨 동인가요? 네? 만수동이죠. 그럼 만수동 사전투표소 이렇게 딱 한 개가 있습니다. 만수동 사전투표소. 그리고 남동구에 아마 동이 한 10개 있습니까? 9개 있습니까? 행정동이. 대략 우리가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9개 내지 1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남동구에 9개 내지 10개의 사전투표소가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9개 내지 10개의 사전투표소별로 우리가 조를 짜갖고 참관인을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또는 그날 가고 싶은 대로 발길이 가는 대로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조가 짜진 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전투표를 갖다 참관하러 간 것이지 나그네길 또는 방랑길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짜진 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셔서 참관 신청서를 다 작성하셨죠? 그 작성한 것 갖다 바탕으로 지도부에서 다 조를 편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다 합의를 봅니다. 어느 동으로 이렇게 배정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다 합의해서 다 대부분의 분들이 만족할 만하게 가까운 장소로 배정을 합니다. 근데 물론 부득이하게 한 곳에 많이 몰리면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의가 좀 세신 분은 좀 더 멀리 가고,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좀 그러신 분들은 좀 가까운 데 가고, 이렇게 아마 경쟁이 붙은 투표소에 그렇게 배치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그 조직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조직을 짠다는 거예요. 맨 위에는 이제 부방대 본부가 있고, 그다음 시도 부방대가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 부방대가 있는 거예요. 인천 부방대 밑으로는 시군구 부방대가 구 부방대죠. 광역시니까. 그래서 남동구, 무슨 뭐 계양구,
무슨 뭐 이렇게 연수구, 뭐 이렇게 중구, 동구 이렇게 구별로 이제 구강대가 있고 구 밑에는 지역구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이제 구하고 지역구가 겹칠 수가 있는데 구의 인구가 많은 곳은 한 구의 지역구가 여러 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인천에서 제일 크다고 한 것이 서구인가요? 서구는 지역구가 3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지역구 단장이 3명이나 있게 된 거고, 각 지역구에는 이제 행정동별로 투표소가 하나씩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투표소별로 조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그 선생님이 계시다 치면은 홍길동 선생님은 남동구 만수동 그 투표소에 금요일 오전에 가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배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조직을 짜고 그 다음 교육을 갖다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최소한 한 번 이상 교육을 받으신 분을 갖다 저희들이 배정을 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전쟁에 나가서 진다. 왜냐?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은 최소 한 번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조를 배정받고 그 다음 시간을 배정받았어요. 시간 배정받아갖고 뭐 사전투표는 몇 시 동안 하죠? 이틀 동안 합니다. 사전투표 이틀 동안 해요. 금요일날 하루 종일 하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해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전, 오후, 토요일날 오전, 오후 합니다. 그래서 세션이 4개인데 어떤 세션은 배정을 받으셨어요. 여기 선생님들이. 그래서 자기 세션에 맞춰서 갔습니다. 가게 되면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페이지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해야 될 것이 오전에 가신 분은 2가지만 하시면 되고요. 오후에 가신 분은 3가지만 하시면 돼요. 물론 이것보다 많은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10가지, 20가지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걸 안 해도 큰 차이는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분을 갖다 교육시키고 조직을 할 때는 작전을 복잡하게 짜면은 이행이 안 돼요, 현장에서. 그래서 간단하고 단순하게 짜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이라도 다 알아듣고 할 수 있을 정도 간단하게 짜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 가신 분은 몇 가지 한다고요? 2가지. 오후에 가신 분은 3가지입니다. 그럼 오전에 가신 분이 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릴게요. 오전, 오후가 공통으로 되어 있는 거는 투표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투표하는가. 저희 몇 장의 투표지가 투표함으로 들어가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계수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계수하기 위해서 참관을 하시는 거예요. 참관인의 첫 번째 의무이자 첫 번째 목표는 계수를 정확하게 한다.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가서 참관을 갖다 하시게 되면 투표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관외 사전 투표함이 있고 또 하나는 관내 사전 투표함이 있는데 관내 사전 투표함은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지역구 관내 사전 투표함이 있고요. 하나는 지역구 비례대표, 지역구나 비례대표 관내 사전 투표함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이번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뽑는 거 다들 아시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전국에서 47명 뽑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253명, 그래서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표소에 참관을 가시면은 투표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봐야 될 건 딱 한 개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구 관내 사전투표함입니다. 관내 사전투표함 중에서도 지역구 사전투표함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어떤 걸 지켜보신다고요? 지역구 관내 사전투표함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2사람이 한 조가 돼서 2인 1조가 돼서 참관 들어가시는데 2분 다 지역구 관내 사전투표함에 몇 장의 투표지가 들어가시는지 그것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정확하게 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되냐? 99%를 정확하게 세셔야 돼요. 99%. 여러분들이 참관하러 들어가실 때 첫 번째 의무는 개수를 정확하게 해라. 저희 투표지.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했는지 사람 세지 마세요. 투표지 숫자를 세는 겁니다. 투표하면 투표지가 들어갈 때마다 하나씩 개수를 해서 투표지 숫자가 다 재는 거예요. 남동구 만수동 사전투표함, 특히 관내 지역 사전투표함에 몇 장의 투표지가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2번째 할 일이 뭐냐면 오전 오후가 이것도 공통입니다. 투표함을 갖다 봉인지를 붙이고 봉인지에다가 그 참관인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요.
투표한테 봉인지 붙이고 확인하는데 그 봉인지가 오전에 붙여집니다. 오전에. 처음에 투표가 시작하기 전 20분 전에 투표함을 마련하고 투표에다 봉인지를 갖다가 옆에다 붙여요. 700명 정도. 옆에다 붙이는데 그래서 오전에 가신 분들은 거기다가 곳이래요. 의자가. 서명하세요라고 투표관리관이 얘기를 할 거예요. 서울 분들도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어요. 오해 가신 분도 투표가 끝나면은 거기다 투표 시작하기 전에 서명하세요라고 얘기할 거고, 오해 가시면 투표가 끝나면 투표가 끝난 후에 서명하세요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서명을 안 합니다. 네, 700명 정도. 서명을 안 합니다. 대신 뭐라 하면 1,500명이 개인 모일 수 있는 도장을 곳이래요. 찍습니다. 근데 인천 서명을 안 하고 개인 남동구에서만 도장을 700명. 찍습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그 공직선거 관리 규칙 92조 1을 보면 200명 뭐라고 오실 거다 되냐면 이랬거든요. 참관인들은 봉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따게 돼 있는데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그냥 다 서명만 해왔어요. 그냥 서명이 아니라 자기 제가 오기 뉴스 전까지만 나와요. 해도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혹시 일들이 나쁜 마음 있었는데 먹은 사람들이 이분들을 보면서 그한테 베껴갖고 스트레스가 확 봉지 날아가 떼갖고 다른 봉지 버렸어요. 붙여놔요. 너무 그런 경우가 지난 4년 전에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수도 없이. 아주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서명이나 이름 쓰지 않고 상상 뭘 한다고요? 개인 도장 가져와서 찍는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막도장, 개인 도장 가져와 그걸 찍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개인 도장을 찍으면은 위조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뭐 이름 쓴 거 비슷하게 쓸 수 있다지만 도장은 제각기예요. 제각기. 정부에서 수만 명이 다른 도장을 써요. 이거는 위조하기가 복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한다고요? 도장을 찍습니다. 오전에 하신 분은 20분 전에 가갖고 그 봉인지에다가 자기 도장 쓴 거고, 오후에 가신 분은 투표가 끝난 다음에 모든 봉인지에다 다 도장을 찍어내는 거예요. 모든 봉인지에다가.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도장을 찍는 거 갖다 테스트 해봤어요. 봉인지에 도장이 찍히나 안 찍히나. 근데 우리가 보통 도장 찍을 때 인주 쓰지 않습니까? 인주. 그렇죠? 근데 저희 테스트 해보니까 이 봉인지에는 인주가 안 찍히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 해봤어. 테스트 해보니까 이것저것 다 테스트 해봤는데 앞에 보시는 붉은 매직, 저게 모나미에서 나온 그 매직 캡이라고 하는 그 유성 매직이에요. 저거 하나가 맞더라고요. 근데 저게 값이 너무 싸. 그래서 다이소 같은 데서 1,000원 주면 3개 줘요. 하나당 330원 꼴이야. 그래서 개개인 저기다 주문하려고 보니까 다이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수고비도 비싸고, 또 우편으로 주문하려니까 배송비가 하나당 3,500원이에요. 하나당 300원이 3,500원이야 배송비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개개인이 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래가지고 각 지도별 본부에서 이제 단체로 이제 구입해서 나눠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매직캡을 갖고 가져가신 도장에다 범벅을 칠해갖고 딱 찍으면은 굉장히 잘 찍힙니다. 굉장히 잘 찍히고, 저기 또 유성 매직이라서 스며들어요. 그냥 10초도 안 되고 스며들고 20초도 안 되고 말라.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인주나 이런 거 말질하고 문지르면 다 지워져. 근데 이 매직캡은요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매직캡하고 도장, 참관하러 가신 분은 매직캡하고 도장을 반드시 가져가셔서 그걸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위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전에 가시거나 오후에 가신 분이 다 공통적으로 하셔야 돼. 그리고 오후에 가신 분은 혹시 오전에 가신 분이 깜빡해갖고 도장 안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후에 가신 분은 그분들 대신에 더 여러 군데 더 찍어주시고 오면 돼. 여러 개. 어차피 가장 중요한 건 투표가 끝나고 투표한 봉인, 최종 봉인할 때 찍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가신 분이 더 열심히 개인 도장을 찍으셔야 된다. 찍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오후에 가신 분은 이제 그 오전과 달리 한 가지 더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진을 찍어서 각 지역구 단장들한테 보내줘야 돼요. 사진을 찍어서. 그럼 뭘 사진을 찍냐면은 2가지 사진을 찍어야 돼요. 하나는 봉쇄 봉인한 거 도장 찍었지 않습니까? 봉인지에다가 그거 사진 찍어야 돼. 나 이렇게 사진 찍었다는 거, 도장 찍었다는 거 사진 찍어갖고 보내줘야 돼요. 그거 실컷 도장 찍어놓고 안 보내시면은요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다 쭈까리한 거야 하루 종일. 그래서 이걸 반드시 보내줘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또 뭘 보내줘야 되냐면은 투표가 끝나면은 그 사전투표관리관이나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이라는 걸 작성을 해요. 사전투표록. 그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투표록에 그날 몇 명의 투표하러 사람이 들어왔고 몇 장의 투표지가 발급됐다는 숫자가 적혀요. 그래서 그 숫자가 적혀있는 거 갖다가 우리가 사진 찍어갖고 그 사진도 보내줍니다. 누구한테? 지역구 단장한테 또는 조장한테. 그래서 오해 가신 분은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뭐뭐 한다고요? 첫 번째 개수 세는 거, 두 번째 도장 찍는 거, 세 번째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거. 그런데 여기서 혹시 사진 찍을 줄 모르거나 사진 찍은 걸 전송할 줄 모르는 분은 오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 참관하러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르겠다 싶으면은 배워갖고 들어가셔야 돼. 사진 찍는 거하고 사진 전송하는 거. 그리고 이거 다 사진 찍었는데도 그냥 집에 가져와서 가만히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바로 끝나자마자 보내주셔야 돼. 어떤 분은 그런다고요. 그냥 집에 가. 집에다 며칠 보다 보니까 내 필요없는 사진 있어. 그냥 지워버린다고 사진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날 참관하고 나오자마자 그 찍은 사진을 바로 보내주셔야 돼요. 바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어디로? 그 조장하고 지역구 담장 그 다 우리가 조직을 짠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장하고 지역구 담장한테 다 연락처가 마련될 거예요. 그분들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페이지 넘겨가 보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전에 들어가신 분은 두 가지. 첫 번째는 투표 시작하기 전에 봉지에다 도장 찍는 데인 거. 그 다음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확하게 센다. 몇 장의 투표지가 지역구 관내 투표합니다. 지역구 관내 투표하면 몇 장의 투표지가 센다. 오해 들어가신 분은 세 가지 합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센다. 두 번째 개인 도장 찍는다. 세 번째 촬영을 해서 보내준다. 그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이 그 봉인지들의 예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보시는 거 있죠. 오른쪽에 붙이는 게 이제 투표 시작 전에 붙이는 봉인지인데 그 옆면에다 붙여요. 옆면에다 봉인지를 갖다가. 그래서 옆에다가 이제 투표관리관이 이렇게 이름을 쓰세요. 서명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한다고요? 도장을 찍는 데인 거예요. 이름 쓰지 않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왼쪽에 보는 거, 왼쪽에 보는 사진은 투표가 끝난 다음에 그 위에 투표지를 갖다가 투입하는 투함부라고 그래요. 투함부에다가 봉지를 붙이고 거기다 또 서명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서명하지 않고 뭘 한다고요?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그 오해하신 분은 옆면에 있는 봉지에다 도장 찍으셔도 돼요. 오해 있는 분은 다 찍어도 돼요. 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오전에 있는 분은 옆에밖에 안 붙여놓으니까 옆에밖에 찍을 수가 없는데 오해 들어가신 분은 여러 군데 봉지가 있는 데마다 다 도장을 찍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은 간인을 하시려고 하세요. 간인. 근데 간인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한데 사실 이게 그 하나는 봉지고 그 옆에 있는 건 플라스틱이에요. 여기 편차가 있어. 그래갖고 간인하려면 잘 안 찍힐 거예요 이게. 일단 플라스틱이 잘 안 찍힐 때마다 높이가 다르면 도장이 잘 안 찍혀요. 우리가 일반 종이에서 찍을 때 꽉 누르면은 간인해서 찍혀지게 되는데 이거는 특수 봉지에다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간인을 하면 잘 안 찍힐 수가 있습니다. 간이 뭔지 아시죠? 사이에다 찍는 게 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간인하면 좋은데 간인이 어려우시면 그냥 도장 찍으셔도 돼요. 그리고 도장 찍고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사진 찍어서 보내줘야 된다. 이 실컷 도장까지 찍어놓고 사진 찍어서 안 보내면 다 헛겁니다. 이게 그 다음 이제 앞에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또 사진 찍어서 보내줘야 될 투표록의 예시예요. 투표록의 두 번째 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거기 사전 투표소의 투표 관리 상황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면 투표용지 발급 수가 있고 그 다음 투표용지 교부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 두 가지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명이 투표하러 왔으면 100장의 투표지가 발행되고 100장의 투표지가 투표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맞죠?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선거 살펴보니까 이 숫자 틀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어느 언론에서도 보도를 안 해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거를. 유치원 선거에서도 국민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안 일어난 일이 대한민국 공직 선거에서
무지 기수로 일어나 왔어요, 지난 6년 동안.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이거를. 그래서 이번엔 이것을 막아보고자 여기에 500여 명에 달하는 애국자들이 모이신 겁니다. 이걸 막아보고자. 그다음 그 앞에 보시는 거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이제 참관을 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뭐냐면 연대 책임입니다. 연대 책임. 뭐 우리가 그 불꽃 감시단이라고 하면 단이라서 연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연대 책임의 의무감을 갖고 하지 않으면은 한 사람이 실수를 해서 여러 사람이 한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고 허수가 되고 공중으로 날아버립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사전투표소 하나 갖다 감시할 때 세션이 4개로 구성된다고 그랬어요.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12시간씩 24시간을 갖다 참관하는데 6시간씩 나눠서 참관합니다. 그래서 세션이 4개인데 4개 세션 중에서 한 세션이라도 펑크나잖아요. 그건 나머지 3개를 다 버리게 돼요. 쓸모없는 숙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한 투표소 갔다가 4명 전 8명이 한 조가 돼서 맡았다 치면 그 조원들은 연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이탈되거나 한 명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한 명이라도 안 나오면은 나머지가 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연대 책임을 져야 되고 한 명이 부득이한 일을 못 나온다 그러면 친구라도 친척이라도 동생이라도 형이라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4개 세션을 커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강조한 단어가 연대 책임입니다. 연대 책임이고 그다음 두 번째 연대 책임을 갖다 우리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개개인 간의 소통만큼 더 중요하진 않아요. 소통을 해야지 연대 책임도 먹혀들고 친분도 쌓이고 책임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관 들어가신 조원, 조장 그리고 지역구 단장 등등은 매일매일 거의 소통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소통은 참관하기 바로 전날하는 소통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전에 들어가신 분한테는 그 전날 소통을 하시는데 어떻게 소통해야 되냐, 직접 만나서 얘기하거나 전화를 하셔야 돼요. 전화. 문자 주거나 카톡하는 거 안 됩니다. 문자나 카톡은 안 돼요. 전화하셔야 돼요. 전화하셔서 선생님 내일 오전에 무슨 동으로 5시 40분까지 참관 가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이거 내일 입고 가실 옷에 준비물, 소위 참관인에 필요한 준비물, 그 다음 도장, 붉은 매직 다 준비해서 집어넣으셨죠? 전화해야 돼요. 그 전날. 그리고 당일날 시간대 잘 도착하셨습니까? 전화해야 돼요. 이 끝나면 다 잘 참관하셨습니까? 그럼 사진 보내주세요. 라고 전화해야 됩니다. 이 전화 반드시 해야 돼요. 전화하기 싫으면 만나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실수가 안 됩니다. 우리가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면은 카톡은 반 정도밖에 소통이 안 되고 문자도 5번 해야 4번 정도밖에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화 통화를 하셔야 되고 반드시 만나서 하셔야 됩니다. 이 앞에 보시는 것들은 뭐냐면 개수할 때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신 거는 소위 플라스틱 기계식 개수기예요. 이걸 갖다가 또 단체로 구입을 하려고 그래요. 왼쪽에 보신 거는 개수지고, 개수지는 2인 1조 들어가시게 되면 한 명은 개수기 갖고 숫자를 쓰시고 한 명은 개수지를 갖고 발을 정자 써가면서 개수를 하시면 돼요. 2인 1조에서. 그래서 옆에 있는 그 개수기가 값이 안 비싸요. 이게 한 1,100원에 1,150원 정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개개인 구입하려면 또 3,500원에 배송비를 내야 되니까 이것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좀 단체로 구입을 하는 방향을 갖다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수기는 전자식 개수기가 아니라 기계식 개수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기계식 개수기가 착오나 실수가 덜 일어나요. 이게 고장 간다고. 그래서 그것도 값도 싸고 기계식이. 그래서 기계식 개수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이것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럼 열심히 사전투표소에서 이제 개수한 결과가 이제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에 갖다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지 야 정말 내가 열심히 사전 참관 활동을 한 게 보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된 거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앞에 표가 보이잖아요. 이 표가 뭐냐면요 우리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공직선거가 뭡니까?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가 작년 10월 13일에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저희들이 감시해갖고 얻어낸 데이터를 분석한 표입니다. 이게 그때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를 할 때 총 사전투표소가 20개가 있었어요. 20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18군데 갖다가 감시를 했습니다. 18군데 감시를 했는데 2군데는 1개 내지 2개가 펑크 났어. 그래서 2개 버렸어요. 그냥 펑크 나면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돼요. 숫자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2군데 버리고 16군데만 분석을 했는데 16군데 분석한 것 중에서 우리가 센 숫자보다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가 더 많이 발표한대요. 그러니까 8군데예요. 우리가 센 숫자보다 선관위가 더 많이 투표했다고 발표를 했어. 8군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8군데 분석한 겁니다. 8군데 중에서 특히 2군데가 좀 이상했어요. 하나는 염창동이었는데 염창동은 우리가 센 것보다 500명이 더 많다고 투표를 했다라고 선관위가 발표를 했고요. 그보다 더 깜짝 놀랄 것은 화곡 3동이었는데 화곡 3동 무려 2,000명이 더 투표를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센 건 3,700 몇십 명이었는데 선관위는 5,700 몇십 명이 투표했다고 발표한 거야. 어디서 유령이 2,000명이 날라온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나요. 백주 대낮에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이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납니다. 어디서? 인천에서 일어납니다. 인천에서.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보통 몇 표를 당선되는지 아세요? 경합지역에서 보통 한 지역구의 유효투표수가 13만 내지 14만 표 정도가 그 정도예요. 유효투표수가. 그러면 투표율이 몇 %입니까? 국회의원 투표율이 65% 전후해요. 그래서 유효표는 하여튼 10만 표보다 전후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사람이 5만 표 이상 얻으면 당선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경합지역에서는요. 이쪽에서 5천 빼도 이쪽에서 5천 표 주면 당락이 바뀌어요. 심한 데는 1,000표만 빼다 이쪽 3,000표 줘도 바뀝니다. 당락이. 강석에서 한 투표소에서 다른 투표소 여러 개가 아니야. 한 투표는 2,000표를 바꿔줬어. 우리가 국회의원의 경합지 같으면 이걸로 당락을 바꿀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버젓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보제한 겁니다. 우리가 정확히 개수를 해갖고 정확히 개수해서 이런 걸 봐갖고 저희들이 어떻게 부정선거에 흰 걸 갖다가 현재 잡을 것인가 작전을 짜는 단계, 이게 분석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투표 참가를 하셔갖고 정확하게 자료를 갖다 수집해내면 그 정보 수집을 하면은 정보 수집한 거 갖고 지도부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갖고 작전을 짭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서 같은 경우는 약화국 3동이 제일 위험한 투표소. 거기서 나온 투표함을 갖다가 제일 눈여겨봐야 돼. 여러 사람이 봐야 돼. 그 다음 염창동이 보다 위험해. 그 다음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저희들이 중요도, 위험도 갖다 분류를 해갖고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할 때 따로따로 인력을 투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숫자가 바로 이 분석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정선거를 잡아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임무를 갖다 여러분들이 수행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임무 수행 안 하면 나머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 참가를 하셔야만이 나머지 작전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소위 대한민국에도 더 이상 부정적인 선거를 없애야겠다. 소위 공명선거가 이루어져야겠다. 그래서 전 국민적 캠페인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가장 많은 숫자가 참가를 하지만 가장 많은 숫자가 참가를 하는 이 사전투표 참가인 여길 갖다가 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작전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여기서 K의 크림이고 여기고 찐빵의 앙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단비를 내리는 애국자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좀 크게 나오신 분도 말씀하세요. 네? 매직은 그 공인지가 무슨 색깔로 있는지 아세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매직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권장은 빨간색이 없을 땐 검은색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파란색은 안 됩니다. 파란색은 잘 안 보여요.
네, 판사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쓰시고 빨간색이 없을 땐 검은색. 네, 그 다음 또 질문.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말씀드릴 때 물론 그 전날 그 조장이나 그 단장께서 전화하시겠지만 자기 담당 시간 20분 전에 도착을 하셔서 개수 시작하셔야 돼요. 오전에 하신 분도 20분 전에 도착을 하셔야 되지만 오후에 하신 분들도 20분에 도착하셔서 미리 개수를 시작하셔야지 오전하고 오후반이 끊김없이 소위 그 비는 공간이 없이 연계돼서 개수가 됩니다. 20분 뒤에 도착하셔야 돼요. 이거는 각 그 조에서 그렇게 안내를 하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손 드셨죠? 네. 도장 찍고 사진 찍고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많은 분들이 그 투표 관리하는 서명하세요, 이름 쓰세요라고 할 텐데 우리가 도장 찍으면 투표 관리하니 반대할 거 아니냐, 혹시 그럼 어떡하냐라고 걱정을 하세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부정선거 저지르려고 하거나 공무원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근거가 없이 어떤 억지를 갖다 부리거나 방어 장치가 없이 우리 참가인들한테 강요를 못해요. 그랬다가 나중에 소송 걸리면 본인이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법에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안 해왔을 뿐이에요. 둘째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그냥 서명만 했어. 그랬을 뿐이지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다고 되기 때문에 도장 찍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누가 왜 도장 찍으니까 서명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 법률을 나눠 드릴 거예요. 참가인들한테. 법률 딱 보여드리고 법률이 이렇게 돼서 나는 도장을 찍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또 만약에 또 가끔가다 고문관 같은 그런 투표 관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막무가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싸우지 마세요. 싸워야 현장에서 해결이 안 돼요. 싸우지 마시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도장 안 찍고 펜 갖고 그냥 기호 나오고 삼각표나 별표나 아무런 거 그냥 이름 쓰지만 기호 적고 나오세요. 기호 적고 나오시고 대신에 이 제기서 같은 저 드릴 텐데 어디 이 제기나 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절대 싸우시면 안 됩니다. 싸우시면은요 현장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는. 경찰을 불러서 끌어내면은 경찰이 우리 말 듣나요? 투표 관리관 말을 듣나요? 투표 관리관 말을 들어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현장에서 싸워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렇게 억지를 부리면은 좋습니다. 하다하고 이상한 도형 기호를 들여놓고 이게 내 서명입니다라고 하시고 이 제기서 하나 제출하자. 이 제기서 뭐라 되어 있냐면은 참관인이 복리인지에 확인해서 도장을 찍으려고 했는데 도장 못 찍겠다라는 거 그냥 쓰시고 그냥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 제기서 갖다 하나 드립니다. 경고는. 그래서 혹시 누가 방해하면은 그걸 제출하고 나오시라고. 네. 그 다음 질문. 네. 저 뒤에. 잘 안 들리는데. 요즘 발을 정자 테이프 계시지?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게 기계로 계산한 사람하고 발전을 쓴 사람이 숫자 틀리면 어떡하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개수로 한 사람은 적고. 한쪽에서 개수를 하고 한쪽에서는 발을 정자를 페이퍼에 체크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페이퍼를 준비가 되느냐? 네, 지금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한 장에 발을 정자가 몇 개가 들어가는 그 규정이 있는가? 없습니다. 규정 그런 게 없고요. 그런 규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두세 장 드릴 텐데 발정자로 되어 있는 그 종이를 두세 장 드릴 텐데 보통 한 투표소에서 자기 세션에 가장 많이 들어오시는 사람이 5,000명이 안 넘어요. 그리고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은 자기 세션에 보통 3,000명 정도가 최대치입니다. 3,000명 정도가 최대치. 3,000명이 들어와도 세션 4개를 곱하면은 12,000명이에요. 어떤 사전투표에서도
실질적으로 10,000표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투표하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전투표소에 10,000명이 예를 들어 투표로 들어왔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전투표율이 몇 %입니까? 과거에 보면 30~40%고 가장 최근 선거에서는 한 50%예요. 그러면은 10,000명이 사전투표로 들어왔을 때 당일투표까지 하면 2만 명이야. 2만 명이면은 그것이 보통 10개가 있다겠죠. 한 지역구에. 그 20만이에요. 20만이 65% 투표를 했다 하면 그 지역구가 30만의 인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큰 지역구는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보통 지역구가 기본 인구가 커야 20만이고 그 중에 유권자 숫자가 많아야 16만이에요. 많아야. 그럼 거기다 65% 투표를 갖다 적용하면은 한 10만 명 남짓하는 사람이 투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명 남짓하는 사람들이 한 5만 명이 거기 사전투표한다는 것이고 5만 명이 10개 나누면 한 사전투표에서 한 5,000명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피하기에 충분한 개수치를 드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여기, 네, 저기 도장은 꼭 맛도장이어야 되나요? 아니, 아무 도장이 됩니다. 아무 도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 도장.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린 것 중에서는 무슨 회사에서는 관인도 가져갈 수가 있고 무슨 애단들은 참 잘했어요 난 도장을 가져갈 수도 있고 별의별 도장 다 가져갈 수도 돼요. 하여튼 특이한 도장 가져가셔야 됩니다. 저희 복사하거나 유지하기가 어려운 도장. 네. 또 질문 여기 있고 저기 있습니다. 여기부터 질문하시고. 저기 개수한 거하고 이 선거 거기서 나오는 숫자하고 좀 다를 때는 그러면 거기서 무슨 처리하시나요? 조치장은 하지 마세요. 숫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여기서 딱 쟀는데 오전하고 오후 쟀는데 예를 들어서 7,000표를 졌다 치자. 예를 들어 7,000표 졌는데 그 투표관리관이 그 저거는 투표록에 보니까 7,500명이라고 적혀 있어. 500표가 차이 나잖아요. 시시비 걸지 마세요. 그냥 사진만 찍어 보내주세요. 현장에서 누구도 싸우지 마세요. 싸워서 현장에는 해결이 안 되고 우리만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네, 또 저 뒤쪽에 마이크 가져가시면 말씀하세요. 봉인지 아침에 하는 거 그거 이틀 그러니까 하루 하고 이제 봉인하고 또 하루 하고 봉인하고 그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4.15 총선 때 처음 해봤거든요, 그걸. 근데 저 부평 그쪽에서 했는데 그 봉인지 작업을요, 그 전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가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 처음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막 부정선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막 뛰었다 봤다 하잖아요. 그 사이에 넣을 수도 있었겠구나. 맞습니다. 예, 선거 당일날은 제가 확인을 안 했거든요. 당일날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오전에 하신 분이 이제 아침 그 시작하기 20분 전에 가서 이제 그 봉인지 갖다 붙이시는 게 뭐라 한 거냐면은 투표함에 이상이 없는지 뭐 다른 투표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고 봉인하고 서명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투표함에 이상이 없는지 갖다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날 그걸 붙였다 그러면은 100% 장난치는 겁니다. 100%. 투표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직전에. 그 투표 끝나자마자 바로 봉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끝나자마자. 끝난 뒤에 한두 시간 후에 와서 봉인하라. 그 시간 동안 장난친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요, 싸우지 마시고 이의서 제기하세요. 그리고 이의서 제기하면은 그것이 근거가 돼서 저희들이 나중에 소송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요, 그 옛날처럼 선거 무효 소송 안 합니다. 선거 무효 소송 하지 않고 형사 고발합니다. 형사 고발. 이거는 공직선거법을 갖다 현장에서 위반하는 형사범들이에요. 형사범들. 그래서 형사 고발합니다. 그 사람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여기 또 질문 있습니다. 마이크 대신. 지금 말씀하시는 주요 핵심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례를 좀 열거해 주십시오. 어떤 사례를 말씀하십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미리 봉인을 해왔다든가, 또 뭐 도장을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찍지 못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말하자면 방해 공작이 있을 것 같은데 다 참고 그래서요. 넘어간다고 그래서 그러지만 사진을 못 찍게 하면 원인 증거 채택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사례를 칠판에 좀 써주세요. 이제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그 참관인 팩시작을 갖고 한 두세 페이지짜리 들고 들어가신 것 갖다가 저희들이 만들어 갖고 인쇄해 갖고 나눠드릴 겁니다. 거기에 이제 다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될 것만 적어놓거든요. 해야 될 거 이외의 것은 다 불법입니다. 그걸 갖다 못하게 하면 다 불법이에요. 그러나 불법이 현재 벌어졌다고 해서 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이 제기도 제출하고 마시라는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까? 요분을 마지막 하셨으니까 그 뒷분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분. 아니 6시간 동안 하는 동안에 화장실을 갈 수 있을 시간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6시간 단위로 하는 게 되도록이면 집중해서 하시다라고 해서 6시간을 갖다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12시간을 갖다가 하기는 아무리 초인이라도 비싸시라도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6시간 갖다 하는데 이 일조하는 것이 한 사람이 화장실 갈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이 가신다 또 한 분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 이제 강조하는 거는 6시간 하신 동안에는 되도록 물도 드시지 마시고 음식도 드시지 마세요. 6시간 정도 단식하면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6시간 단식하면 풍년 더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 너무 질문이 많아서 이걸로도 마치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교육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없이 교육이 있으니까 또 오셔서 질문하시고 교육을 들으시면 돼요. 이걸로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어나지 마세요. 앉아주세요. 앉으면 끝납니다. 네, 앉아주세요. 따라서 한번 같이 하지요. 이번 선거에 우리가 나라를 구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여기 지금 내신 분 중에서 같이 오신 분들 있죠? 잘 들으세요. 자기가 조장하고 싶은 부분은 그것다 조장을 써주세요. 이해되셨어요? 아니, 좀 이따 쓰세요. 따라서 하면서 조장이 너무나 아주 끝나게 중요하다. 모든 사항은 조장을 통해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혼자 오신 분들은 저희가 받아서 묶어줄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만약에 어느 주에 속하지 않는 분들은 내년 아닙니다. 4년 뒤에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불만 있으신 분이 3명 있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조에 안 속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나 조장하고 싶은 사람 쓰세요. 다 우리가 전화해서 추릴게요. 이해되셨어요? 또 하나, 오늘 선물을 이렇게 기증하신 분들이 계세요. 짧게 마칠게요.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앞에서 손을 들면, 소리 없이 손을 들면 딱 지적해 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교육을 무슨 교육이라고 한다? 손 들으세요. 네. 나와주세요. 나오세요. 네, 괜찮아요. 먼저 들었어. 가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센 것도 있어요, 선물이. 빨리 나오세요, 빨리. 네, 한 번만. 네네. 됐습니다. 네, 그거 주세요. 답을 말하세요. 빨리빨리 말하세요. 답. 네. 무슨 교육? 부정선거 만들고요. 불꽃 감시단. 감시단? 부정선거 불꽃 감시단. 네. 하나, 둘, 셋. 틀리셨어요. 맞았어요? 4번 주세요. 요 앞에 있는 거. 또 한 번 마지막 낼게요. 자, 잠깐만 가지 마세요. 광고를 마지막 낼게요. 그게 다 일어날 것 같다고. 따라서 합시다. 4시. 이번 주 토요일. 4시에 나 조장 무조건 경인고대 6번 출구 청원교회로 간다. 간단하죠? 여기 100명이 나올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것도 불꽃 감시단도 자율적으로 움직여요. 조장하실 분은 오세요. 이해되셨어요? 꼭 오셔야 돼요. 그런데 꼭 오세요. 그래야지 조 배치를 다시 할 겁니다.
잠깐만, 마지막. 또 나는 죽어도 3일 단호 습관 3일 해주세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무리입니다. 지금 분명히 250명이라고 그랬는데 500명이 넘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양심에 맡기자. 아무튼 최대한대로 노력을 할 테니까 내가 하루 한다 11만 7천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너무 좋다. 자, 잠깐만 가지 말으세요. 성 목사님 잠깐만 계세요. 우리 성 목사님은 건강하시라고 천호식품에서 나온, 야 이거 너무 센 건데 목사님, 오래오래 장사하시고 끝까지 건강하시라고 천호식품에서 나온 것을 이름 밝히기에 아주머니 선물로 드립니다. 좀 센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오늘 자 마지막 또 있어요. 큰 거로 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50명 이상 데려온 것 같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아무래도 50명. 아니 양심적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뛰어나오세요. 빨리 나와요. 또 빨리빨리 가져요. 큰 거예요. 또 빨리 뛰어나오세요. 이걸 덩치가 제일 큰 거 가져오셨으니까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거 두고 사진 좀 찍어서 나중에 카톡방 올려주세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자, 또 하나 할게요. 박성수님 잠깐 나와주세요. 박성수 어디 계세요? 박성수 가셨어요? 네, 나오세요. 열심히 애국하다가 수술을 하셨는데 이거 솔직히 말했어요. 뭘 못 가봤어요 제가.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건강하시라고. 따라서 합시다. 애국자는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자. 이거 다 드려야 되겠어요. 다 마지막 퀴즈를 내야 돼. 80세 이상 되신 분 빨리 나오세요. 80세 이상. 난 80세인데 거기 계세요. 빨리 나오세요. 80세 거기 있어요. 나는 집회에 가서 이 부정선거를 5년 이상 뛴 것 같다 하는 사람 무조건 다 나오시면 안 되는데. 스톱. 80, 네, 80만 80. 스톱.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만 계세요. 80 너무 많이 나왔어요. 잠깐만. 자, 우리 잠깐만. 네, 잠깐 계세요. 가만히 그만. 딱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잠깐만요. 우리 양보합시다. 80분께 양보. 잘 들으세요. 조장은 엄청난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번 주 토요일 24일 4시 경인교대 6번 출구 청운교회, 네, 문자 날리겠습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조장 교육을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 모든 사람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애국자들. 여기 장소를 제공하시고 저희 장로님께서 수고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명함을 이재장 장로님, 김성학 장로님, 김동호 청년,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쳐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나가시고요. 나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 조장할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나는 뜨거워서 봉사하고 싶어 하는 분은 여기 앉아주세요. 괜찮아요? 이건 자유인데 앉아주세요. 5분 안에 끝낼게요. 나는 뭐 토요일까지 갈 필요 없어. 무조건 여기 앉아계세요. 빨리. 네? 그거 필요 없고 나중에 불러올게요. 모든 것은 카톡으로 겁니다. 네,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잠깐만. 네, 앞에 계세요. 나는 무조건 필요 없고 조장으로 열심히 지금서부터 할 거야 하는 거 광고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광고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때 토요일날 오셔도 돼요.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그냥 여기 장원하는 거 이번 주 토요일날 4시 꼭 오세요. 이상입니다. 이상한데 지금 안 나오신 분들도 경인교대역 6번 출구 4 기남 교회가 보여요. 그 자리에서 처음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장으로 많이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조장 오셔야지 꼭 이걸 운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장 교육에 꼭 오세요. 오면은 반드시 좋은 소식을 듣고 갈 겁니다. 이사무.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모두들 나가셨어요.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방송 끊습니다.